아가,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귀한 집 딸내미한테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제발 네 시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어머님, 제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어머님께서 절 착하다 착하다 하시면서 길들이셨던 것 같아요. 착하다는 틀 안에 저를 가두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럴수록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상처만 주셨다는 거 아세요? 그래, 알았어.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지금 네 시누이도 애기 보느라 바쁘다면서 연락도 안 되고 나를 모르는 척한다. 내가 우리 손자도 손녀도 다 봐줄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애미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 해외 전화는 돈도 많이 나와요. 저한테 늘 말씀하셨잖아요. 돈 아까운 줄 알고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자만 애지중지하시잖아요. 손녀도 봐주신다니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몰랐어. 손녀도 귀하지, 귀하고 말고.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제발 돌아봐주면 안 되겠니?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아니,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저는 5년 전쯤만 해도 항상 저 자신보다는 남들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상 몹시 허무한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제 심신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던 나날들. 뒤돌아보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쾌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본인의 행복이 최고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실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실 분들을 위해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5년이 넘는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별다른 해프닝 없이 무탈하게 5년을 사귀었고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남편이 꼭 아빠처럼 든든하고 자상해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남편만 봤을 때는 그의 가족 역시 그저 평범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더군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상대방뿐 아니라 반드시 그의 가족들도 보고 나서 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이요. 그 말이 얼추 맞긴 하는가 봅니다. 저는 혼인을 하고 나서야 결혼 지옥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난 건지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시댁에서 시누이 부부까지 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저희도 전해드릴 소식이 있었던지라 이래저래 잘 됐다면서 기분 좋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시아버지께서는 동창회 가셔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맛있게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놀라지 마세요. 저 아빠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자랑 아닌 자랑에 되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대답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는 불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남편과 시누이의 얼굴까지 시뻘개졌으니 말 다 했지요. 말리도 임신했네. 아들이면 잘된 일인데 큰일이다. 우리 집안이 그래도 어떤 집안인데
남자애를 낳아야 대를 있지. 안 그러니? 엄마, 애들한테 왜 그래? 울게 축하해.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한기로 흐이력, 알았지? 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 아빠 되었다니까? 그냥 축하만 해줘. 아휴, 알았어. 은지는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왜 난리니? 아가, 여하튼 항상 몸 조심하거라. 깨짝대지 좀 말고 팍팍 좀 먹고. 너 내가 결혼해서도 왜 이렇게 삐쩍 말랐니? 통통이야 이쁘지? 특히 고기 같은 것 좀 많이 먹어라. 옛말에 딸은 과일, 아들은 육류. 그런 말도 다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 아, 네 어머님. 근데 저는 체질 자체가 살이 잘 안 쪄서 그렇지. 원래 다 잘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하면서 임신 소식을 알리는 아들내외 앞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소리가 저분 진짜로 아니지 않나요? 이때 한순간에 분위기는 싸해졌지만 남편과 시누이가 달래주기도 했고 어쩌면 저조차도 정말로 농담이라 믿고 싶어서 넘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가 마음에 걸렸던 차였습니다. 제 가장 큰 장점이 착한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더욱 정확하겠네요.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가 뭔지 아시나요? 누군가는 이걸 병이라고도 하더군요. 사춘기나 갱년기처럼 며느리가 되었을 때 이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에게 마냥 귀염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만나서뿐 아니라 전화로까지도 척하면 아들이어야 할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받아쳐드렸지만 점점 표정 관리가 안 되곤 했어요. 한날은 유독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뭐라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죽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때가 저녁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통장님이나 정비원 아저씨가 무슨 서명이라도 받으러 오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시댁과는 차로 30분 정도가 걸려서 많이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이 늦은 저녁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열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은 그저 새발의 피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어머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하면서도 끔찍한지를 알게 되는 예고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엔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내가 한시가 급해서 왔어. 내가 뭘 가져온 줄 아니? 아우, 내가 정말 이걸 예약까지 하고 새벽부터 지방에 가서는 아주 비싸게 주고 구해온 한약이야. 이걸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꿔준댄다. 아우 힘들다. 어머님, 임신 전에는 몰라도 이미 임신을 했는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근데 뭐가 들어간 한약이에요? 얘는 내가 무슨 사약이라도 먹일까봐 그러니. 내가 잘 알아보고 지어온 거니까 그냥 먹어라. 승호야 뭐해? 새아가 먹이게 얼른 이거 하나 데워와라. 응? 저희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도 참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한약을 남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비싸게 사오시면 어떡해요.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먹이는 건데 내가 오련히 알아서 지어왔겠지. 그리고 우리 착한 며느리한테 해주는 건 돈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호호호호. 은지야, 좀 쓰더라도 하루에 한 포씩 빼먹지 말고 꼭 먹어야 돼. 알았지? 승호 쟤는 왜 이렇게 곰뜨니? 얼른 데워와.
어머니, 제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도 이 떠 때문에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지금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은데. 어쩌죠?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너무 미식거려요. 아, 그래?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무슨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고 보니 승우 너는 사내가 돼서 남사스럽게 왜 앞치마를 메고 있니? 아, 은지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길래 죽이라도 조금 먹이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요새통 입맛도 없어하고 그나마도 먹으면 토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네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러고 있어. 은지 네가 시켰니?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한 애를 참.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는데 승우 씨가 한 입이라도 먹으라고. 죄송해요. 됐다. 암튼 툭 하면 토한다니까 이 비싼 건 지금 못 먹겠구나. 나는 애 둘 낳으면서 한 번을 속 아픈 적이 없었는데 너는 참 유별나다.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효과 있게 해주려고 급하게 가져왔는데. 알았다.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부터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진심으로 먹기 싫었는데 다행히도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정되는 순간에 정해질 성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아주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본 저도 저였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임신 중에 약을 함부로 먹었다가 잘못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나.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네요. 그러나 시부모님 때문에 이런 한약을 열심히 먹었음에도 딸을 낳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은 걸 보고는 약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배신감이 들어서 손이 벌벌 떨리게까지 하더군요. 이미 출근을 한 남편이 따뜻하게 데워놓은 한약을 침대 옆 테이블에 고스란히 놓아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거 한약 당신이 데워둔 거야? 나 먹으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멀리까지 가서 지어왔다는데 뭐 아들로 바뀌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몸에 나쁘게 하겠어? 건강에 좋대잖아.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어? 여보, 나 바빠서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화가 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며불며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차도 없으신 엄마는 곧바로 기차를 타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물론 먼 지방에서 오시느라 해가 다 저물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도착하셨지만 말이죠. 저희 엄마는 오시자마자 냉장고에서 한약들을 꺼내서 하나씩 전부 다 뜯어 내용물을 쏟아버리셨습니다. 남편은 퇴근한 후 오자마자 엄마에게 혼이 나야 했고요. 박서방, 은지한테 얘기 다 들었네. 아니, 아들 말하시는 사돈 마음은 어찌어찌 이해해보겠어. 그런데 자네까지 그러면 어떡하나? 임산부는 정말 사소한 거로도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아이를 잃게 될 수도 있어. 장모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어렵고 비싸게 구하셨다 하길래 그래도 건강에는 좋겠지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지가 먹는 것은 고스란히 자네 애기한테도 전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유. 그래. 자네도 초보 남편, 초보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딸도 부족한 게 많은 거 알아. 그래도 자네 믿고 시집 갔고 소중한 아이까지 가졌지 않아? 내가 멀리 있으니까 잘 챙겨주지 못해서 항상 마음에 걸려. 자네가 좀 더 신경 써주면 너무 고맙겠어. 응?
그래도 제가 온몸으로 말리는 탓에 시어머니에게까지 말이 전해지거나 일이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친정엄마의 말에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해 주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갑자기 놀라게 해서 미안했다고 말하며 따뜻하게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남편과 화해하면 무엇합니까? 임신 중 어머님께서는 몇 번이고 미리 말씀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간섭을 하셨어요.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집에 있는 여자가 왜 그렇게 게으르냐면서 임산부도 움직여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거라면서 마치 저를 가만두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 같이 구셨습니다. 본인 아들 오기 전에 무슨 반찬을 만들어라, 무슨 찌개를 끓여라, 청소는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시며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하는 걸 모두 보시고 나서야 돌아가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바보같이 어머님께서 중간중간 잘한다, 착하다 하시는 걸 좋아했었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10달을 품어서 낳게 된 아이의 성별 궁금하시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낳은 아이 성별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나름대로 순산을 했고 그날 헐레벌떡 오신 시어머니 얼굴은 제가 봤던 모습 중 제일로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이고야, 아가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 경사났네 스모야. 봤지? 내가 말했잖니. 이게 다 내가 그 한약을 지어 먹여서 순산도 하고 아들도 낳고. 호호호. 너희는 나한테 아주 그냥 큰절을 해도 모자란다는 거 알지? 에이, 그걸 또 무슨 한약 때문이라고 하세요. 암튼 엄마 원하시는 대로 되셨으니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두 발 쭉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하하하. 그래. 내가 이제야 가슴에 있는 큰 불덩어리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 하죠. 이렇게 귀한 아들까지 낳았는데 몸조리도 잘해야지. 원래도 은지는 착해서 내가 예뻐했지만 오늘부로 진짜 내가 딸처럼 더 아껴줄게. 요즘에는 뭐 산후조리원인가 그런 것도 있다며? 엄마가 우리 딸 같은 며느리한테 아들 낳아준 선물로 산후조리원 결제해줄 테니까 건강하게 쉬다 나오렴. 호호호호. 이건 뭐 과연 좋아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이었으면 어쩌셨으려나 궁금하기도 하면서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는 어떠세요? 어찌 보면 주변에서도 있을 법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보다도 제가 더 답답해 보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성을 아직 단의 반도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시누이까지도 저의 뒤통수를 뿅망치도 아닌 쇠망치로 가격하는 듯한 일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둘째를 연년생으로 임신하면서부터 점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새아가가 건강하구나. 지금 우리 손자도 이렇게 이쁜데 둘째 손자는 또 얼마나 귀여울라나? 네? 손자라뇨? 설마 또 아들을 바라시는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첫째 때도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 너 나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 내가 언제 부담을 줬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니.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안 식구가 되는 거야. 너도 아들을 낳아야 죽어서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지. 안 그러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무리 결혼했어도 친정엄마랑 남이 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형님 결혼하시면 남의 집 식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랑 같니? 아유, 너는 착한 애가 왜 갑자기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임신해서 호르몬인가 뭔가 때문에 그런가? 암튼 이번에도 내가 한약 지어다 줄 테니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시켜서 이번에는 어머님이 괜히 한약을 지으신답시고 헛된 발걸음을 하시게 만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쯤 형님께서 30대 후반의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됐고 어머님도 그 준비로 정신이 없으셨던지라 남편의 말리에 못 이기는 척하시며 겸사겸사 한약을 지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첫째는 어머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아들을 낳았으니 둘째는 딸이기를요. 남편은 속내를 비치지 않았지만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 둘째는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둘째 역시 꽤 순조롭게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손녀를 보시러 금방 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낳은 줄 알았어요. 어머님의 표정은 거의 울상에 가까웠고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힘겹게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짜증을 팍팍 내셨습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까지 쉬시면서요. 아유, 내가 그 한약을 지어다 먹였어야 했는데 승우가 그렇게 말리는 바람에. 혹시 네가 한약 지어오지 말라고 시킨 거니? 이걸 어쩜 좋니? 정말 큰일이다, 아유. 너 임신했을 때 뭐 먹었어? 과일 같은 거나 잔뜩 먹은 거 아니니? 내가 너 시누이 결혼식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면 네가 알아서 건강 관리했어야지. 너희 엄마는 뭐 하셨다니?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은 무슨 큰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딸이어서 더 좋아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가 먹고 싶다는 반찬이랑 고기 과일까지 가리지 않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떻게 아기를 막 낳고 나온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하세요. 그래요, 엄마.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고 그래요. 다 예쁘기만 한데요. 지금 막 애 낳고 온 애를 왜 울리고 그러세요? 아이고, 너도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 참 잘도 한다. 언제는 너도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더니. 됐다, 됐어. 아우, 속상해. 어머님,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아서 손녀는 안 예쁘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승우 씨를 쏙 닮았어요. 네? 아우, 야, 싫어. 닮아봤자 어차피 딸내미인데 보긴 뭘 보니? 다 귀찮고. 난 모르겠다, 승호야. 나는 네 누나랑 저녁 약속 있어서 가볼란다. 고생들 해라.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어찌 저리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씀만 쏙쏙 골라서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더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기를 예전일보다 좀 빠르게 출산하게 됐던지라 친정엄마께는 전화통화로 딸을 낳게 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은지야, 너 괜찮아? 어디 뭐 잘못되거나 그런 데는 없지? 그래. 엄마는 누가 뭐래도 네가 건강한 게 첫 번째야. 공주님도 건강하게 잘 태어난 거지? 너든 박서방이든 누굴 닮으면 어떠니? 얼마나 이쁠지 엄마도 얼른 보고 싶네. 힘들 텐데 어여 푹 쉬렴. 너랑 아기랑 다 건강하면 됐어. 고생했다. 사랑해 우리 딸. 아기 성별부터 확인하고 표정부터 바뀌며 상처가 되는 말씀만 날카롭게 하시고 가버린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인 모습인 친정엄마 덕분에 그나마 갈기갈기 찢기고 패인 상처들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건강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아기까지 건강하다고 하니 그럼 다 됐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 때문에 남편과도 결혼 후 처음으로 심하게는 아니지만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야? 둘째도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 아주 혹여나 그렇게 바랐을지언정 굳이 내 뒤에서 어머님과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딱 보면 상황 파악이 안 돼. 엄마가 그렇게 손자를 원하시는데 못하러 나는 딸을 원한다고 말해서 싸우고 그래. 난 그냥 비비를 맞춰드린 거지. 이후 아이 둘을 보느라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둘째는 신생하고 첫째도 그다지 차이는 나지 않는 연년생이라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르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남편, 산후도우미 이모까지 있으니 힘이 들어도 참을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씩 전화를 하셔서 남편과 손자의 안부만을 물으셨습니다. 저와 손녀는 어머님의 눈밖에 나게 된 지 오래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손자 타령만 하시면서 둘들 볶으실 때보다는 차라리 저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게 지내던 중 저희 둘째의 백일 잔치를 가족들끼리만 소소하게 하려고 모임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것은 역시나가 되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근데 엄마랑 누나는요? 전화를 도통 안 받길래 문자까지 남겨놨는데. 그래? 네 누나는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고 네 엄마는 나도 연락이 안 되길래 먼저 와 있나 싶었는데 연락도 없었다고? 아이고, 사부인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예,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런데 안사돈께서는 같이 안 오셨나 봐요. 오늘 우리 손녀 100일인 거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장모님, 그냥 저희끼리 할까요? 은지가 오늘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애들 둘 보면서 이 많은 것들을 어찌 다 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안주도 화려하고 오늘은 한 잔씩이라도 하시죠. 아하하하. 그래요.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도 멀리서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하은이 너무 이쁘죠? 어차피 백일 잔치는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잠적해버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한 전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비교하기는 정말 너무 진심으로 싫었지만 첫째의 백일 잔치 때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첫째가 아들이라서였을까요? 어머님께서는 산후조리원 선물을 시작으로 해서 수수 팥떡을 직접 만들어 오셨을 뿐 아니라 제게 용돈을 100만 원이나 챙겨주시고 남편 회사 사람들 모두에게 100일떡까지 돌리는 등 엄청나게 신나 보이셨거든요. 아무튼 그날 딸의 백일 잔치는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잠이 오질 않고 믿고 싶지가 않아서 남편이 시스럽 한 사이에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드렸어요. 다행히도 받으시더군요. 어머님, 고민하다가 전화드렸어요. 더 늦으면 주무실까 봐요. 오늘 하은이 백일 잔치라서 아버님은 오셨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은 안 오셔서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셨나 해서 걱정이 돼서요. 그래, 백일 잔치는 잘 했니? 그럼 됐지. 나 원래 바쁘잖아. 돌잔치도 아니고 백일이 뭐가 중요하니? 그건 그렇고 네 시내가 알고 보니까 혼전 임신이었더구나. 요즘에는 결혼 전 임신이 혼수라던데 얼마나 잘 됐니? 내가 내일 가서 할 말 있으니까 내일 보자. 피곤할 텐데 일단 얼른 자라. 그럴듯한 핑계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때와는 심하게 차이나는 반응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몸도 마음도 매우 피곤했던 저는 내일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금세 잠이 들게 됐어요. 그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애들을 하나씩 맡아서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그 정막을 깨는 초인종이 우렁차게 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고 없이 찾아오신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엄마, 어제는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누나는 뭐야? 왜 전화를 안 받는데? 어제 하은이 100일이었던 거 알았잖아. 아유, 목청 좀 낮춰라. 네 마누라랑 어제 다 통화했다. 못 들었니? 그리고 네 누나 임신했단다. 우리 대기업 다니는 예비사위랑 딸내미 사이에서 나올 손자는 또 얼마나 이쁠지. 암튼 애 떨어질라 목소리 좀 낮추고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다들 거실로 모여봐라. 아가, 은지야. 여기 커피. 아유, 아니지. 차 한 잔씩 어서 내오렴. 제가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슬슬 시어머니가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걸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냐는 남편에게 어머님은 계속 보채지 말고 기다리라며 제가 오면 말을 할 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제 우리 둘째 100일 잔치 때 오지 못하신 게 마음에 걸리신 걸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앞에 차례 놓아드렸죠. 다들 모이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설마 하면서 참아왔는데 저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지 뭐예요. 땅굴을 뚫고도 남았습니다. 너 근데 첫째 때는 내가 산후조리원인가 뭔가 해줬는데 그때 애 보는 방법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둘째도 굳이 혼자서 애를 못 볼 이유가 있었니? 승화한테 물어보니까 뭐 애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조리원을 또 들어갔다는 말이지 않니? 나 참. 내가 그 말 듣고 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 너는 혼자서 쎄 빠지게 일하는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네? 어머님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첫째 때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감사하게도 산후조리원을 해주셨고요. 둘째는 저희도 사정이 안 돼서 혹여나 몰라서 미리 신청해뒀던 산후도우미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보고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가 다행히도 그 조건에 부합했었던 거예요. 그래,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암큼 편하게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란 거 아니니? 넌 무슨 말이 맨날 그렇게 긴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앞뒤 자르고 본론만 말아마. 네 시누이 아이 가졌다는 거 들었지? 알다시피 나이도 나이인지라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내가 워낙에 바빠서 챙겨줄 수가 있어야지. 아마 형님도 저처럼 정부 지원으로 산후도우미 지원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어머님. 예, 너는 말도 참 일부러 언짢게 하는 거니?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그리 섭섭하게 말하면 쓰니? 내가 요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예전 같지가 않다. 나이를 먹기는 먹나 보다.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형님, 정부 지원으로 산후도우미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올케가 그래도 나보다는 네가 선배잖아. 네가 그냥 내 산후도우미 해주면 안 돼? 나 낯가리는 거 알잖아. 불편한 건 진짜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나 당장 4달 뒤면 출산해. 정부 지원인가 뭔가 그거 신청하는 것도 늦었을걸? 세아가, 너 보자 하니까 웃긴다. 둘째 난 게 요새니?
딸이나 낳은 주제에 누구 마음대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엄마, 우리 은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산후도우미 이모가 도와주셨던 거라니까요. 진짜 왜 그러세요? 예, 너는 여자들끼리 말하는데 끼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세아가, 너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가족 좋은 게 뭐니? 네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형님이 늦은 나이에 아기 낳는다는데 네가 좀 산후조리를 해줘라. 그게 뭐 어렵니? 어머님, 저희 애들도 아직 갓난쟁이들인데요. 그리고 정부 지원 신청하는 것도 아직 늦지 않았... 아니, 우리 딸이 낯가리고 남이 해주는 산후조리는 불편하다는 거 못 들었니? 자꾸 무슨 정부 지원이고 뭐고 하는 거야. 네가 그냥 산후조리 해주면 된다니까. 나 때는 다 집에서 애 낳고 조리원 그런 것도 없었다. 너는 애 둘 키우는 게 뭐 요새라고 먹고기처럼 똑같은 말만 하니. 내가 우리 손자 낳아줬을 때 큰 돈 써서 산후조리원비 내줬다고 돈 아까운 줄도 모르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거 아니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애들 보느라 진이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장난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머리가 아파요. 제가 해결책을 제안해드려도 들으실 생각도 안 하시고. 죄송해요. 저 지금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확 잠궈버렸습니다. 문 밖으로는 버릇이 없네 뭐네 배은망덕하네. 시어머니와 형님이 일부러 다 들리라고 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차피 제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도 이미 정해진 각본을 바꾸실 의사가 전혀 없으실 것을 알기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도 막아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잠이 든 척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어이없는 상황에서는 남편의 중간 역할이 필수 아닙니까? 남편도 본인의 잘못을 조금은 느꼈던 건지 뭔지 우는 아기들을 혼자서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것 같았네요. 그런 남편의 소리를 들으며 안심이 됐는지 깜빡 잠이 들었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나 봅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형님께서 제게 사과를 하시려나 싶었거든요. 옳게 나랑 엄마 가는데 배웅도 안 해주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엄마가 옳게 첫째 낳았을 때 어떻게 해줬는지 잊었어? 제가 잊을 리가 있어요. 그건 제가 몇십 번도 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 낳은 게 그렇게 죄예요? 제가 둘째로 딸 낳았을 때는 어떡하냐면서 큰일 나면서 저한테 화까지 내시고 가버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상처야.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내 산후조리는 왜 못해준다는 거야? 나 낯가린다니까. 올케가 안 해주면 내 시엄마가 올 작정인 것 같은데. 안아주기만 해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요, 형님. 저도 우리 애들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찬데 어떻게 형님 산후조리까지 해드려요. 어머님께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왜 못해? 내가 올케네 집으로 가면 되잖아. 애 둘이나 셋이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나이 든 엄마한테 어떻게 산후조리를 시켜. 힘들어서 안 돼.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되기 싫었어요. 남편에게도 확실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친오빠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았던 눈물이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은지야, 네가 웬일이야? 딱 보니까 오늘 하은이 100일이라고 용돈 달라 전화했구만. 맞지? 안 그래도 보내려고 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하은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한 번에 쳐다봐 주시지도 않고 나도 구박하시고 갑자기 형님이 임신했다면서 나더러 산후조리까지 하라고. 내가 우리 애들도 어려서 힘들다고 했는데 형님까지 나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나 엄마 미국 갈 때 같이 가도 돼? 뭐, 장난해. 딸이 어때서 뭐라고 하시는 거고 시누이 산후조리를 왜 네가 해야 되는데. 너희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드린 게 아니라 무슨 식모를 들였다니. 참나. 그리고 매제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됐고 당장 짐 싸서 와. 아니다. 여기서 다 사면 되니까 그냥 몸만 와. 그래도 오빠가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내주니까 가슴이 그제야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든든한 경호원이라도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참에 남편과도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아예 이민을 가버려야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승우 씨, 아까 어머님이랑 형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 설마 내가 그 말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 좀 힘든가? 내가 도와줄게. 그럼 좀 편하지 않겠어? 뭐 그래봤자 평생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길면 3개월 아닐까? 당신은 나랑 우애될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나를 생각했다면 아까 중간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줬겠지. 나 더는 못 참겠어. 나 애들 데리고 미국 갈 거야. 무슨 소리야? 미국을 왜 가? 그럼 우리 누나 사는 소리는 어떡해? 엄마가 알면 일만 더 커져. 여보, 이번만 당신이 봐주라. 내가 잘할게, 응? 안 그래도 오빠가 엄마 혼자 계셔서 걱정된다면서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내가 겸사겸사 엄마랑 같이 비행기 타면 되겠어. 아직도 누나 사는 소리는 어떡하냔 말이 나와. 아니.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린데 당신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정신이 번쩍 든다. 어머니랑 누나한테는 내가 똑똑히 말할게. 그러니까 나 두고 미국 가지 마. 응? 아니, 난 갈 거야. 어차피 당신이 말씀드린다고 해도 똑같으실 거야. 100% 잔다며. 나 지금까지 돌부처처럼 네 하고 웃으면서 3년을 버텼어. 당신은 내가 말을 안 해서 몰랐겠지만 그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했는 줄 알아. 잘 들어. 나 2번은 안 물어볼 거야.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괴롭지만 어쩔 수 없어. 당신, 우리 애들이랑 나랑 미국 가서 평화롭게 살래? 아니면 이혼할래? 뭐, 이혼? 당연히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이지. 나도 내일 바로 해발령 신청할게. 그래도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이제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여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도 싫었고요. 말대꾸나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도 되기 싫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친정엄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올라탔어요. 저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했었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사망보험금과 재산도 적지 않았던지라 미국에서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형님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늘 혼자 계신 것이 마음이 쓰였던 친정엄마와 함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아무리 울고 떼쓰는 아기들을 봐도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평안함을 깨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조용하다 싶었네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더니 드디어 형님이 출산했나 봅니다. 예, 네 시누이 순산했다. 딸인데 아주 그냥 얼마나 예쁜 줄 아니? 아니, 근데 너 어디 갔니?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승우는 전화를 왜 꺼놨다니? 아, 그래서 연락하셨나 보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딸이라고요? 어머, 어떡해요? 형님도 시댁에서 어떤 구박을 받으실지 어머님께서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저는 미국 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 모르셨구나. 그리고 승우 씨도 해외 발령받았고요. 지금 비행기 아니라 핸드폰이 꺼져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저 지금 애들이 보채서 끊어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말로만 듣던 10년 묵은 채증이 내리다라는 느낌이 무엇인지 이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다음 날은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저희 부부와 우리 아이들, 친정엄마까지 전부 다 미국으로 와버렸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형님. 예쁜 딸 순산하셨다고요? 어제 어머님께 잘 들었어요. 형님도 건강하신 거죠?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가 더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옳게 미쳤어. 그렇게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가 중요한 걸 잘도 안다는 사람이 비겁하게 미국으로 도망을 쳤어. 나는 옳게만 믿고 있었는데 이러는 게 어딨어. 지금 나랑 장난쳐. 지금 어디야? 빨리 와.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산후조리 절대로 못 해드린다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떻게 어머님이랑 형님께 장난을 치겠어요. 저희 진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시누이는 제 말을 듣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느니 배신이라느니 예상했던 뻔한 말들을 큰 소리치며 반복하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신데 본인 딸 산후조리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속이 시원한 가운데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늘 따뜻한 말씀만 해주셨고 시어머니처럼 손자만 차별하시지도 않으셨으니까요. 그래도 남편과는 마치 연애했을 때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도 밤잠이 길어져서 키우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더욱 편해진 것도 있었지요. 저희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못내 마음에 걸렸던 시아버지께도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가, 스모한테 다 들었다. 나한테라도 고민을 털어놓지 그랬어.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먼 곳까지 갔겠어. 잘했다 잘했어. 사부인도 같이 가셨다고 들었는데 건강하시지? 네. 안 그래도 아버님께는 말씀 못 드리고 온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첫째 임신하자마자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이래저래 부담을 주시는 것까진 그래도 참았는데 둘째가 딸인 걸 아시고는 얼마나 면박을 주시던지.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을 산후조리 하라니요. 저희 애들도 밤낮 안 가리고 울고 먹고 할 때인데요. 아무튼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내가 미안하지.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 사달까지 나지는 않았을 텐데. 스모랑 싸우지 말고 거기서라도 편하게 잘 지내면 돼. 한국 오면 꼭 연락하렴. 너도 보고 싶고 우리 손자랑 손녀도 벌써 보고 싶구나. 시아버지께서 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니 그제야 마음이 확실히 놓이더군요. 물론
아버님 목소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으셨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에서는 탈출을 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폄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진짜로 미국에 놀러 앉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겐 티를 내지 않으시더니 속으로는 시모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다음날 한창 숙면에 취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셔서는 펑펑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아가,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몰랐다. 그래도 그렇지. 나는 손녀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니? 아휴, 내가 잘못했어. 네 시아버지가 다 알고서는 난리가 났다. 이를 어쩌면 좋니? 응? 너희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으름장을 놓고는 쫓아내버렸어.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길 판이다. 네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아니다. 내가 잘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오면 안 되겠니?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이야. 이제 돈도 다 떨어졌는데. 어머님, 지금 와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절차를 밟고 이민을 왔는데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를 모르셨다니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고 애원했을 때는 듣는 척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손녀 얼굴은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안 보신 거고요. 아버님과는 어제 다 통화해서 더는 어머님 말을 잘해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울지 마시고 형님 집으로 가보세요. 내가 천벌을 되돌려봤나 보다. 네 시누이도 지금 딸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 눈치 보여서 안 된다면서 딱 잘라만 하지 뭐니? 그러더니 전화도 아예 받질 않길래 집 앞까지 찾아갔더니 겨우 몇만 원 챙겨주고 나보고 빨리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불쌍하게 여기고 내 시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주렴. 응? 네 시아버지가 그래도 네 말이라면 끔찍하시지 않니? 아, 어머님. 저 지금 자다가 일어났고요. 지금 몸살 기움 때문에 진짜 피곤하거든요. 자꾸 똑같은 말씀 드리기 힘들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심지어 시아버지께도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버님께 한약 이야기부터 둘째를 낳았을 때 어머님 태도까지 모두 말씀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네요. 아버님은 시어머니더러 몇 명의 인생을 바꿔놓은 곳이냐면서 끝내는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때 며느리는 당연히 시부모를 떠받들어야 하는 약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무조건 예쁨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무조건 착해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낳는 건 결국 예쁨이 아니라 상처뿐이더군요. 저를 자신의 하인처럼 여겼던 시어머니를 겪고 나서는 무엇보다도 며느리 역할에 충실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댁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어디서든 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어야 주변도 있고 내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아끼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